두 번째 연재는 분당 서울대병원 조영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는데요. 조영재 교수님을 소개 말씀드리면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현재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은 이미징 인 ICU 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조영재입니다. 오늘 2022년 추계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미징 인 ICU 케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보았고요. 앞부분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시행되는 영상검사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영상검사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환자실이라는 환경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환자실에서는 매일매일 체스트 AP라는 오더를 시행을 하죠. 네.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새벽 4시, 5시에 시행한다고 하고요. 그때 모든 환자들이 다 기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아마도 나이트 타임에 간호사들이 이제 정신없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을 시점인데, 그때 엑스레이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신경 쓸까요? 사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매일 루틴하게 체스트 AP를 중환자실 환자에게 시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밸류업을 하지 않다라는 에비던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연구가 퀄리티와 관련된 저널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체스트, 데일리 체스트 엑스레이인 ICU를 조금 이제 개선해보고자 하는 활동을 실제로 했던 결과이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놀랍게도 2년간 약 2,000건의 엑스레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 경제적인 효과는 20만 불 정도 됩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면 저 같은 중환자 의사를 2명 정도 더 병원에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애드버스 이벤트들이 증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안전하게 이런 데일리 루틴 체스트 엑스레이를 시행하는 것을 좀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넌 컨트라스트 업도메시티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폐혈증 환자에서 가장 많이 시행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체스트 엑스레이보다는 시간도 걸리고 결국 CT를 찍기 위해서 환자를 이송을 해야 되는데 애써 어렵게 찍고 온 그 결과들을 봤을 때 진단적인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혹은 왕왕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전체 행사 중에 제가 살펴보니 이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와 관련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주제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메디칼 ICU에서 주로 일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당연히 이런 그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 이후에 이 CT가 주는 이점은 뭐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종 이 라파로토미를 이제 초기에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놓치게 되는 이런 장기의 트라우마 숨어 있는 하지만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하려면 제가 뭐 여기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꼭 또 그런 CT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는 이제 코호트가 하나로 구성된 어, 대상자들이었는데요. ICU, 메디칼 ICU에서 약 230명 정도의 CT 결과를 평가를 했는데 환자는 sepsis 환자였고요. 뭐 비록 그 정확한 포커스를 완전히 이제 릴라이어블하게 룰 아웃 시키지는 못했지만 뭐 가치는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의 이제 중요한 아웃컴 뭐 예를 들면 사망률 같은 그런 걸 이제 예측하는 데는 역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이때 시행된 CT는 대부분 이제 컨트라스트 CT였다는 점입니다. 음, 저희 학회 응급중환자 영상학회에서 이제 포커스가 많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요거는 뭐 아펜디사이티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잘 보진 않지만 이 문헌상에서 보면 이제 이 초음파 CT 이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 진단적인 방법, 영상 방법에 대해서 이 코스트와 이 레디에이션을 세이빙하는 이런 이슈가 뭐 벌써 뭐 7, 8년 전에 시행이 됐었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리서스도 고려해야 되겠고, 개인 환자 레벨에서 보면 뭐 이 코스트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레디에이션을 줄인다든지 혹은 뭐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이 체류 시간을 이제 줄인다든지 뭐 하는 의미에서의 포커스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최근 이제 이 윙 포커스라는 이 학회에서 웨비나가 있어서 제가 좀 경청을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해서 이 업도멘 포커스가 이제 CT를 어떻게 이제 리플레이스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모든 질환은 아니고 이제 특정 질환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심플 업도멘 사진보다는 정확하고요. 어, 치료를 결정하거나 뭐 수술을 예측할 때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했고, 뭐 어펜디사이티스인 경우에는 이제 주로 룰인 테스트로 또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인 경우에는 룰 아웃 테스트로 이제 이 초음파가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회원은 웨비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은 웨비나였었고요. 네, 그래서 그 웨비나 중에 나왔던 이 일종의 트리아지 트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 예시입니다. 네, 뭐 그리고 응급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어,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초음파를 먼저 봄으로써 뭐 불필요한 CT를 줄이거나 하는 어떤 음,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또 국내에서도 중환자 초음파도 이제 보험 급여도 됐고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웨비나에서 나왔던 그림을 제가 좀 허락 없이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폐혈증 환자에서 큐소파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점수가 이제 얼터드 멘탈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습니다. 0점 혹은 1점으로 매기게 되는데요. 이 이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폐혈증에서 브레인 디스펑션이 오는 패소피지올로지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제가 주로 많이 보는 ARDS에서도 뭐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브레인 디스펑션도 많습니다. 내용이. 예. 중환자실이니까 많겠죠. 근데 이제 뭐 루틴하게 찍는 이 CT라는 게 주로는 이제 이 뭐 해모리지겠죠. 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스케믹 이벤트도 확인이 되긴 하겠고요. 근데 이제 폐혈증 환자가 뭐 대부분은 이제 넌 트라우마틱한 상황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커뮤니티에서 온 경우가 아니라 특히 하스피탈에서 발견된 하스피탈 온셋 sepsis인 경우에 뭐 이제 이송을 하면서 뭐 루틴하게 이렇게 찍고 와요. 얼터드 멘탈리티면. 예, 근데 이제 또 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할 때가 있고요. 이런 제 의구심을 조금 해소해 준 연구가 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이 sepsis 환자에서 이 바디 CT를 이벨리에이션을 했는데, 분석을 했는데, 주로는 이제 세레브럴 베스쿨라 이벤트와 관련된 파인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한 연구입니다. 역시 이제 여기서도 바디 CT는 대부분 컨트라스트로 시행됐다는 게 좀 주목할 점이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레브럴 CT 경우에는 역시 또 넌 컨트라스트가 많았고, 환자는 대부분 이제 렁이 sepsis의 포커스가 70% 이상. 예, 요즘 거의 모든 메디칼 ICU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뭐 레스피러토리 페일러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이제 뭐 그리 놀랍지 않게 이 세레브럴 CT 파인딩 중에는 노 파인딩이 이제 61.5% 정도 된다는 게 이제 이 연구의 1차 결과이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했을 때 이 뭐 서지컬 혹은 풀모너리 혹은 메디칼 ICU에서는 거의 이제 이벤트를 볼 수가 없고 뭐 카디오 혹은 네프로 아무래도 이제 세레브랄 쪽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이겠죠. 거기서 이제 조금 빈도가 있고요. 뭐 하지만 뭐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서바이버 넌 서바이버 사이에 뭐 또 파인딩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이 폐혈증과 관련된 이 CT 스터디들은 놀랍게도 이 독일의 한 병원의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요. 네. 뭐 조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뭐 하는 곳인가 좀 살펴봤는데 영상의학과고요. 네. 조금 이제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학과에서 ICU에 CT 코호트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분석을 했다. 네. 뭐 그런 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브레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전에 2015년도 유럽 중환자 학회지에 역시 이제 시비어 sepsis 환자에서 어큐트 브레인 펑션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어떤 진단적 도구로 이제 컨티뉴어스 이지 모니터링 요즘 이 뉴로 ICU에서는 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프로스펙티브 연구가 있었었고 환자는 대략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EEG의 리액티비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바이벌의 차이가 나는 건 맞기는 하나
특정 이지의 파인딩, 뭐 non convulsive seizure 같은 것들의 여부에 따라서 또 뭐 환자의 그 서바이벌이나 이 디서빌리티 같은 거에 또 뭐 그렇게 영향이 있진 않더라.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이 소개인데요. 뭐 이제 제가 CT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CT라는 건 어떤 한순간의 검사이고 이제 그 상대적인 게 이제 요즘 많이 시행되는 이제 EEG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다 보니 이제 제가 조금 소개를 이걸 해드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이제 조금 모식도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흔히 체크를 하죠. 혈압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포칼 사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뭐 CT를 가거나 EEG를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포칼 사인이 아마도 피지컬 이그잼일 텐데요. 어렵죠. 중환자실 환자 혹은 응급실에 들이닥친 환자에서 피지션이 포칼 사인을 발견을 한다. 이제 요즘 느끼는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스킵되고 여기를 먼저 가는 경우가 이제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네.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서의 영상학적인 의미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뭐 그래서 이제는 MRI도 포인트 오브 케어가 가능한 작년 뭐 올해 그 해외 중환자 학회에서는 이 포터블 MRI를 이 홍보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네네. 저희 병원에서 이제 뉴로 ICU를 주로 보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냐 했더니 아직은 좀 네,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요 레디올로지라고 하는 영상 저널에 싱글 센터에서 뭐한 36명, 그 중에 3분의 1은 응급실, 3분의 2는 중환자실, 이 환자들의 이 MR 소견, 포터블 MR 소견을 좀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서 올해 나온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에는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 머지않아 포터블 MRI도 중환자실에서 사용이 되는 상황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뭐 그때쯤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브레인과 관련된 내용은 또 바뀔 수도 있겠지요. 네. 그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흉부, 복부, 머리 쪽에서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언급됐었지만 이 컨트라스트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환자를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어메이싱 스터디인데요. 예, 2017년도 란셋에 퍼블리시가 됐었고 흔히 이제 네프로패시 그 컨트라스트 인두스드 네프로패시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개는 하이드레이션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의 일종의 non-inferiority 트라이얼인데요.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 프로필라시스, 그러니까 뭐 예방적 하이드레이션을 하지 않는 것이 열등하지 않더라.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코스트 세이빙 하더라입니다. 네네. 이 컨트라스트 인두스 네프로패시를 프리벤팅 하는 측면에서는요. 노 프로필라시스가 놀랍게도 이 하이드레이션을 한 그룹에서 뭐 이런저런 또 하이드레이션과 관련된 뭐 이벤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심토마틱 하트 페일리어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이 생겼대요. 네. 참 이 아이러니한데
뭐 드물겠죠. 드물 거고, 뭐 시리어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 레날 페일리어 측면에서는 전혀 영향, 비교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그거였는데. 좀 더 옛날에, 제가 전공의 시절에 이제 N 아세틸 시스테인 이런 것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예, 혹시나 해서 좀 찾아봤는데, 한창이 2000년, 한 10여 년, 20여 년 동안 관련된 연구가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프리저브 RCT라는 게 뭐 한 4,000명,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출판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연구가 거의 없는데요. 찾아봤더니 이제 이거는 뭐 엔지오그래피를 하는 환자들 대상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다이그노시티나 일반적인 이 ICU 세팅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다이를 쓰는 경우는 마찬가지일 거고 역시 이때도 특정하게 프로필라시스를 하는 것이 별로 베니피셜하지 않았다. 이제 여러 가지 메이저 아웃컴들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선 연구들도 그렇고 저는 뭐 애써 열심히 다이그노스틱 밸류를 위해서 찍겠다고 한다면 환자를 이송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어, 우리가 이 넌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찍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한번 재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이 다른 저널에서 조금 지적한 부분인데 이 어떤 프로필라시스를 했던 이 N 아세틸시스테인인 경우에는 이 트라이얼 하기 전에 실제로 이 약물의 효과 자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 파마콜로직 이 이 연구를 발표하신 분들은 파마시스트들이었는데요. 예, 실제 이제 그 약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좀 잘 알고 트라이얼을 했으면 뭐 좋았겠다. 예, 이제 이런 아쉬움의 얘기였었거든요. 이 논문의 내용이 제가 소개를 자세히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기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환자의 이송은 항상 영상 검사와 수반이 되는데 뭐 최근에 그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중환자 이송에 대한 인식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뭐 보시면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면서 이송하는 비율이 70%가 넘고요. 하지만 스페셜라이즈드 인트라 하스피탈 트랜스포테이션 팀은 없는 경우가 70%가 많고요. 70% 이상이고요. 누가 동반하냐? 인턴 선생님이 거의 70%. 인턴 선생님을 폄하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뭐, 당연히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음, 그 중환자실 밖을 나가는 순간, 검사실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의 과정, 위험하죠. 네, 위험합니다. 네. 저는 저희 전공의들한테 환자가 중환자실을 나가는 순간, 그냥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됐다고 생각해라. 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 중환자실에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네, 검사실 혹은 인터벤션을 하러 갑니다. 네. 이 경우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트랜스퍼가 일어나는데 음, 이제 연구는 래피드 리스판스 팀이 동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디오 풀모너리 어레스트가 발생했던 경우가 뭐총 500건이 넘는 것 중에 이제 8건인데 이 뭐 8건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8명은 실제로 좀 케이스 시리즈를 좀 보면
뭐 결과적으로 사망한 환자 중에는 21살도 있었고요. 뭐 엔지오룸으로 가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뭐 각자의 환자들에게 다 개별적인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 또 뭐 사망한 경우는 또 젊은 여자분이셨고,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통계가 다는 아닌 거죠. 네, 통계가 다는 아닌 거고, 중환자 이송의 어려움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의 평가에 있어서의 리스크와 베니핏 혹은 세이프를 생각을 했을 때 이 포커스는 앞으로 어떤 툴이 될 것이냐. 여기 보면 이제 뭐 소노 스테소스코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청진기를 얼마나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서 반성도 많이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어떤 옛날의 전통적인 어떤 것만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새로운 수단이 나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요건 이제 뭐 네오네이트, 신생아 대상으로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고, 그 프로토콜의 이름도 이렇게 뭐 세이프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뭐 특히 이제 이런 신생아 같은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중환자실 치료에 있어서 이미지의 미래는 어떨 것이냐. 뭐 제가 이 펌메드에 포커스 앤 ICU라고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95개의 이제 그냥 조회를 해봤습니다. 네. 뭐 최근 논문들이 주로 나왔을 테고 100개가 채 안 되는 우리 검색했을 때 100개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세이프라는 걸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네. 그때 8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개의 단어의 조합으로 앞으로 이 저희 그 연급중환자 영상학회가 좀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좀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루틴을 달리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노력에는 또 에비던스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려운 일인데 뭐 저는 이제 이 팬데믹이 뭐 이런 걸 앞으로 가속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직 포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페리 혹은 뭐 어떤 사람은 트랜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네, ECT 통에 넣기도 어렵고 뭐 CT실을 뭐 다시 비우고 뭐 CT실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응급 중환자 영상에서 이 팬데믹이 앞으로 미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큰 고올에는 페이션트 세이프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법적인 문제도 물론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이제 응급실이나 혹은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끝으로 이제 휴머 리소스인데 휴머 리소스는 이 인터프리터도 어렵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이런 이 저희 같은 프로바이더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혹은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는 뭐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들이죠. 네. 이 백업을 해주는 인력도 중요하고 거기서 주는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디시전 메이커는 이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영상 진단 방법 혹은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 영상 검사들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한 5년, 10년 계속 발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